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뉴스핌의 오상용입니다. 시장 이슈를 갖고서 가끔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미국 국채시장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이번 달 들어서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. 유동성이 얕은 이 여름 연휴 장세에 노이즈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, 그리고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도 알 수 없습니다. 오늘 녹화하고 있는 날짜가 8월 30일인데요. 이미 이번 주 들어서 미국 시장 금리는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도 이번 달 그 미국 국채 시장에서 나왔던 이슈와 논쟁들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묵직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가보시죠. 8월 시장이 지난주까지 참 힘들었습니다. 이게 무더웠던 날씨에 비해서 뉴욕장 그리고 이제 세계 시장이 좀 싸늘했죠. 이야기를 풀려면은 한 달 전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, 한 달 전, 그러니까 그 7월 하순 무렵에는 시장 분위기가 좋았어요, 나름.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매크로 변수들이, 그 매크로 모멘텀이 시장에 좀 우호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이제 형성될 거다, 이런 기대가 만들어졌었죠. 그래서 이걸 좀 더 풀어보면 연준은 사실상 뭐 이제 긴축을 끝냈고, 그리고 이제 미국의 시장 금리는 이제 뭐 서서히 하락을 할 것이고, 그걸 따라서 이제 달러도 좀 약해질 거다, 그런 게 이제 기대의 한 축을 형성을 했을 거고요. 나머지 한 축은 그 상반기 내내 좀 안 좋았던 중국이 부양 강도를 높이면서 하반기에는 좀 호전될 거다, 이 부분이 이제 기대의 다른 축이었습니다. 지난 우리가 보면은 십수년간의 그 자산 시장의 위험 선호를 뭐가 이렇게 뭐 결정했을까? 그걸 아주 핵심 변수를 아주 그 단순화시키면은 미국의 연준하고 중국의 성장입니다. 그래서 이게 뭐 이 두 매크로 변수가 동시에 이제 우호적으로 좀 바뀔 거다 하니까는 지난달 말에는 시장 분위기가 좋았죠. 그래서 많이 못 달렸던 홍콩하고 중국 시장이 좀 많이 올랐고요. 그리고 다른 위험 자산들도 좀 함께 기분을 냈습니다.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은 이번 달 들어서 이 기대가 급격하게 실망으로 바뀌어버려요. 그러니까 중국은 부동산 쪽의 리스크가 한층 심화되고요. 그래서 많은 다른 재료들을 압도해 버립니다. 부동산 기업들에서 연쇄 부도가 일어나고 그 부실이 뭐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렇게 넘어가고, 그래가지고 뭐 중국발 리먼 사태다, 민스키 모멘트다 하는 이야기들이 다시 이제 회자가 됐죠. 뭐 심심찮게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, 이번에는 이제 그 좀 더 이렇게 시장이 후달렸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미국 쪽을 보시면은 7월달 FOMC를 끝으로 해서 이게 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좀 하락을 할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, 전혀 그 반대로 이제 상황이 만들어져요. 미국 국채 금리가 올랐고, 그것도 제법 큰 폭으로 이제 올랐습니다. 그거랑 맞물려서 이제 그 달러도 올라갔는데요.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중국 쪽의 소란이 좀 더 유난스럽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자산 시장에 더 묵직한 무게를 갖는 거는 역시 미국 국채입니다. 한번 그래프 한번 보시죠. 이 그래프는 사실상 이제 금융의 세계, 자산 시장의 세계를 이렇게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해도 무방합니다. 그 가운데 있는 점이 뭐냐면 바로 미국 국채 금리예요. 미국 국채 수익률. 이 다양한 원들, 즉 다양한 자산들이 이 미국 국채 금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. 잘 아시겠지만은 그 자산의 이론 가격이라는 것은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잖아요. 이때 그 적용되는 할인율이 바로 미국 국채 수익률인데요. 그래서 이 미국 국채 금리를 모든 자산 가격의 어머니, 이렇게 뭐 말하기도 합니다. 이 원들의 중심이 그냥 얌전하게 있으면은 자산 시장 흐름도 뭐 대체로 무난합니다. 그런데 이제 이번 8월처럼 위로 급격하게 내달리면은 이 앞에서 보셨던 이 지금 이 많은 원들, 그리고 그 원주면에 있는 이 각각의 점들이 아주 힘들어집니다. 뭐 쉽게 말해서 그냥 헉헉대죠. 자, 그럼 다음에 차트 한번 더 보시죠. 8월 들어서 제법 많이 올라갔고, 그리고 한때 이제 4.35%까지 올라가가지고 15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, 가장 높은 수준이다,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,
자, 이렇게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? 이게 미국 뉴욕 시장인데요. S&P 500하고 나스닥입니다. 많이 하락하죠. S&P 500 같은 경우는 지난달 고점보다 한 5% 가까이 하락하고, 기술주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나스닥 100 지수는 이거보다 낙폭이 더 컸어요. 자, 그러면 미국 국채 금리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,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.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 국채 시장의 수급이 구조적으로 바뀌었다. 예,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, 두 번째가 이제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. 이게 뭐 소프트 랜딩은 뭐 커녕 랜딩할 생각도 안 하고 있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, 세 번째가 이제 미국 경제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그 중립금리라고 하는 그게 레벨업이 됐을 가능성이 이야기가 됩니다.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실질금리, 그 다음에 이제 중립금리 이야기할 때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. 맨 처음 거부터 한번 보시죠. 국채 시장의 뭐 수급의 구조적 변화라는 부분인데, 이거는 뭐 많이들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. 뭐냐면 미국의 재정이 만성적인 적자가 이게 갈수록 심해져 가지고 국채 발행량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라는 그런 이야기지요. 이달 초에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,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낮췄고, 그날 또 하필이면 미국의 그 국채 발행 물량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게 발표가 됐는데, 그 국채 발행 물량이 예상보다 더 많게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. 그러니까는 시장에서 보기에는 어이구야, 이게 재정 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진짜 국채 발행 물량이 많아지겠구나. 물량이 늘면 이게 가격이 좀 안 좋죠. 이렇게 국채에서 가격이 안 좋다라는 거는, 하락한다라는 거는 국채 수익률이 이제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고요. 그 신평사 피치가 했던 논리가 되게 뭐 흥미롭습니다. 되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, 이게 공화당이 이렇게 서면 뭐 세금을 깎아줘가지고 나라의 이 세수 기반을 흔들어 놓고, 그다음에 민주당이 오면은 이렇게 또 뭐 재정을 많이 써가지고 국채를 더 많이 이제 그 발행하게 되는, 이렇게 한 바퀴씩 이렇게 선회하다 보면은 미국의 나라의 국가는 점점 더 허물어지고 이제 국채 발행은 더 많이 해야 된다. 뭐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미국의 정치가 이거를 해결하기가 힘들 거다.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. 세금 높이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좀 나빠질 거고, 그래서 이제 국채 발행 물량도 더 늘어날 거다,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옛날처럼 이렇게 뭐 연준이 미국 국채를 좀 사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뭐 물가 상승률이 실제로 좀 많이 하락을 하고, 그다음에 미국에 뭐 이렇게 리세션이 오고 이러면은 실제 연준이 뭐 미국 국채를 더 사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요즘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연준 목표치를 여전히 크게 웃돌고 있어요. 그리고 아직 미국의 성장세는 되게 좋고요.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 이야기는 해당이 안 되고, 여기에 맞물려 가지고 시장에서 이렇게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미국 국채 금리가 더 올라야 된다라는 얘기를 거의 함께 하고 있어요. 한번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레리 서머스입니다. 10년물 금리가 앞으로 10년간 4.75% 이게 계속 유지될 거다, 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. 그리고 빌 그로스 10년물의 적정한 금리는 4.5%라는 이야기를 했고,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일하다가 뉴욕 연방은행 수장을 이렇게 했던 윌리엄 더들리 같은 분은 뭐라고 하냐면, 역시 뭐 비슷한 얘기해요. 10년물 금리 4.5%는 가야 된다. 빌 에크먼 30년물 국채 금리는 곧 5.5%까지 갈 거다. 지금 30년물 금리가 한 4.3%에서 움직이고 있는데, 아이고 이게 뭐 1.2%포인트나 더 높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러면서 이 양반은 자기는 30년물 국채에다가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다까지 이제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시장이 보기에는 이게 그러면 진짜로 좀 뭔가 구조적으로 이게 바뀌었나?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됐고, 그게 실제로 지난주까지 이제 미국 국채 시장하고 그다음에 미국 주식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.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로직, 논리는 앞에서 설명한 뭐 세 가지 이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. 그래서 뭐 이게 실제로 이제 이렇게 갈 건지 아닌지는 계속 살펴봐야 되는데, 자, 이렇게 명목
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무서운데 사실 더 오싹한 거는 뭐냐면 요즘에 실질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. 이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원더를 한번 보시죠. 이 원더를 계속 확대하다 보면은 이따시만한 큰 점이 나와요. 이게 여 가운데 있는 이 알맹이 이거를 그냥 실질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우리가 흔히 뭐 물가 상승률을 빼고 난 뭐 실질 이자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, 흔히 이제 국채 시장에서는 명목 국채 금리는 기대 인플레이션 더하기 실질 금리. 그래서 실질 금리라는 거는 명목 국채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거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시장에서는 이 실질 금리를 주로 뭘로 파악하냐면은 물가 연동 국채 그 팁스라고 하는 그 수익률을 가지고서 실질 금리를 그냥 이걸로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이거를 갖고서 말씀드릴게요. 그럼 우리 한번 봅시다. 실질 금리가 진짜 어떻게 움직였는지. 8월 달 들어서 이게 미국 10년물 실질 금리인데요. 한 달도 안 되는데 50bp나 올라 버렸어요. 그리고 이게 한때 지난주 한때 보면은 2%를 넘어섰어요, 이게. 그래서 2009년도에 그때 이후로 한 14년 만에 가장 높은 레벨입니다. 이게 좀 뭐 보면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까에 대한 설명은 뭐 이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랑 뭐 그 말씀인데요. 미국 경제가 현재로서는 너무 강하다. 이렇게 강한 미국 경제는 또 인플레이션을 계속 자극할 위험이 있고, 그래서 이게 연준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뭐 기준금리를 내리기가 힘들 거다. 잘못하면 연내에 한 번 더 기준금리를 높여야 할 수도 있고, 그래서 내년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할 거다라고 이렇게 기대했던 것도 좀 그 기대가 후퇴를 하죠. 그래서 이게 머니마켓에서는 주로 이렇게 내년도 이제 기준금리 인하 폭이나 인하 시점에 대한 그게 후퇴를 하는 형태로 가격에 반영이 되어졌습니다. 자,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그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에서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의 성장률이 어느 정도일까요? 라고 하는 그런 예측 모델이에요. 이걸 보시면은 지금 미국 경제는 3분기인데요. 3분기 지금 동안에 연율 기준으로 5.9%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추정이 나옵니다. 이게 6%에 육박하는 이 성장, 이거 전 허걱합니다. 이게 2분기 성장률도 상당히 시장 예상치로 돌아가지고 서프라이즈라고 했는데, 이 정도로 이제 미국 경제가 좋다 하니 이게 뭐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이건 진짜 랜딩하지 않는다,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법하죠.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서 실질 금리가 급하게 올랐는데,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실질 금리가 좀 많이 오를 때는 시장이 좀 불안해집니다. 이게 그리고 이제 과거 평균보다도 실질 금리가 좀 많이 이렇게 그 레벨에서도 꾸역꾸역 올라간다고 하면은 좀 더 그때는 조심해야 하고요. 왜냐하면 실질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갔을 때 자산 시장이 좋았던 적이 거의 없어요. 급하게 오른 실질금리는 그래서 우리가 뭐 거의 항상 뭔가를 부러뜨리고 난 다음에야 이렇게 하락한다,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실질금리를 이 바닥에 뭐 끝판왕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, 우리가 무협 영화 보시면 초절정 고수가 한번 나타나서 이렇게 상황을 한번 휩쓸어 놔버리잖아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가 끝나는데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도 하죠. 자, 그 차트 하나 더 보겠습니다. 이게 뭐냐 하면은 지난 이제 25년간의 미국 10년물 실질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보여주는 건데요.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게, 갑자기 이렇게 삐죽하게 솟아 올라와 있던 이 순간들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. 2000년 1월 달에 보면은 이 미국 10년물 실질금리가 4.4%를 넘어서요. 그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얼마 안 가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닷컴 버블이 뭐 이렇게 붕괴가 되어지고요. 2007년 6월 달에도 거의 한 2.7% 이렇게까지 이제 올라갔는데, 이 무렵이 우리가 잘 아는 리먼 사태나 그 서브프라임 사태의 어떤 그 위험들이 잉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뭐 별로 그렇게 이렇게 실질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상황들이 많이 안 좋았다라는 거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이제 한 2% 부근까지 이제 와 있는데,
이 정도 레벨로 이제 다른 뭐 자산 시장을 망가뜨리고 갈 거냐, 아니면 뭐 예전처럼 뭐 3% 근처까지, 4% 근처까지 가야 이제 뭔가 무너지고 나서 실질금리가 하락할 거냐, 뭐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. 이건 뭐 시간이 흘러봐야 아는 거고, 뭐 그런 다음에 뭔가 이제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때 그분이 한번 또 이렇게 시장을 휘저어놨구나라고 이제 사후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. 어쨌든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다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,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금리가 좀 이번 달 같은 8월 같은 이런 각도로 급하게 올라가는 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이건 좀 자산 시장에서 좀 더 유념하셔야 된다,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.